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이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외국인 러브콜에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기아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완성차 랠리에 자동차 부품주에도 탄력이 붙었고 AI발 전력 수요 이슈는 태양광, 원전 등 에너지주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수급의 흐름이 새로운 주도주를 탄생시키게 될까요? 차기 주도주의 행보,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원픽은 뜨거워지는 태양광, 식어가는 2차 전지입니다.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인 UBS가 퍼스트솔라의 주당 순이익이 3년 안에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발 전력 부족 수혜 산업으로 태양광이 부상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태양광이 뜨거워지는 반면 2차 전지주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에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급락했던 2차 전지주. 지난밤 전기트럭 확대 기대감에 급등하면서 오늘은 하락세가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는 실적이 악화되고 일부 기업에서 대주주 물량까지 출하되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지점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태양광이 AI발 테마에 올라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AI발 전력 수요 급증으로 태양광 산업은 어느 정도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오랫동안 소외됐던 태양광주들 본격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되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사실 주가가 정말로 핫하게 올라가고 기분 좋게 올랐던 적이 사실 없어서 사실 고민인데 이제 사실 어제 올랐던 부분도 사실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퍼스트솔라 그러니까 UBS에서 발표를 했는데 퍼스트솔라가 3년 뒤에 그 수익이 EPS 기준으로 374%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수요는 그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워낙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게 태양광 쪽도 이제 성장한다라고 이제 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사실 중국이 워낙 저비용으로 공급이 엄청나게 이제 독점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에 따라서 보호무역에 대한 기준으로서 IRA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국을 좀 보호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에 따라서 당연히 미국에 대한 전력 수요는 중국을 배제한 그리고 퍼스트솔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화솔루션도 수혜는 보겠지만 자국에 대한 이익이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 공급 자체가 수요가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공급이 효율적인 공급망, 예를 들어서 원전이 예를 들어 생산 단가가 낮은 쪽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 신재생, 가스 이런 쪽으로 다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태양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전주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주가 체코 수출 기대감이 크게 작용 중인데 AI발 전력 수요에 따른 산업 확장 측면에서 본다면 태양광과 원전 이 중 어떤 섹터가 더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저는 태양광보다는 원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가를 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주가의 바로미터는 실적이겠죠. 근데 실적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사실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뭐 우선 협상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될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우선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력에 있어서 그래도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원전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또 청정 에너지로 이제 소속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지역에 대한 부분, 위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 사실 원전처럼 좋은 전력은 없거든요. 하지만 과연 여기서 저 원전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신규 원전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부분, 뭐 승인에 대한 부분 어떤 지역도 자기네 지역에 이제 들어오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신규는 어렵지만 그동안 있었던 가동률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는 뭐 글로벌 기준으로도 가동률이 굉장히 점유율도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그 전력에 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 실적이 안 된다. 모멘텀이 사실 뭐냐면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은 태양광보다는 좀 원전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보다는 원전에 한 표를 던져주셨고 또 최근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세 관세 인상에 국내 업체 반사의 기대감도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미국 점유율 현황은 어떤지 향후 태양광주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멘텀을 가장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이제 뭐 국내라고 하면은 태양광 업체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OCI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 시장 진출하고는 지금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나왔고 올해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재고 부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이 재고로 쌓여 있는 부분이 거의 뭐 맥스 추정치긴 하지만 맥스로 이제 100기가와트까지도 쌓여 있다라고 봤을 때 미국 2년치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빨리 재고를 털어서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텀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한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 좋죠. 당연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그 전력난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한데 사실 올해보단 내년이 나을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약간 고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물가, 예를 들어 뭐 고금리 이러한 부분이 사실 설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요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런 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급증한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수혜는 받겠지만 네. 적극적인 투자는 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 트럭 확대 기대감에 지난밤에 급등을 했죠.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신축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반전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국내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의 실마리를 도저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격 반등의 신호는 언제쯤 나타나게 될까요? 저는 뭐 3분기부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본격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좀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2분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에 대한 부분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 이제 원자재를 구매하는 부분하고 이걸 이제 판매하는 부분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쌀 때 원자재를 구입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부담입니다. 결과적으로 2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올 초에 이제 리튬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급등했던 부분이 다시 트레일러 트럭이죠. 세미 생산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26년도에는 네바다에 년 기준으로 5만 대까지도 생산하는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지켜질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구체적인 시간을 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고 우리 기가팩토리 오스틴에 이제 기가팩토리 이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자율주행을 위한 클라우드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과적으로 약간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크게 반응했다라고 보고 사실 국내의 2차 전지주는 테슬라에 굉장히 많이 흔들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 테슬라가 많이 빠지면 안 될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올랐을 경우에는 오를 거에 대한 뭐 잘 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환되고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전환되는 건 맞는데 이 속도 조절이 굉장히 오래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길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주도적으로 턴을 기다리고 바닥에 많이 빠졌다라고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데 어제 에코프로머티가 2대 주주 블록딜 소식을 전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제 급락후 오늘 반등에 나서나 싶더니 5%대 내림세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8만 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일까요? 참 이제 주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심리랑 주가 투자했을 때 결과랑은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많이 오른 거는 되게 부담이 되고 많이 빠진 거는 그래도 싸졌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진 주식이 더 빠지고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는 결과적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 2분기까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수급 상황으로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가 반등한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 돼서야 이제 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방향은 돌리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졌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모멘텀에 부각됐던 전해액, 전고체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좀 두드러진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2차 전지 소외 국면에서 좀 차별화된 모멘텀 기댈 만한 곳이 좀 없을까요? 최근 들어서 완성업체들, 그러니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 투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그 소위 말하는 셀업체들, 국내 뭐 3사를 포함해서 셀업체들도 계속 지원이 있었고, 당연히 지원은 투자 심리뿐 아니라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도 한참 늦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적을 바로미터로 보는 주가는 당연히 실적을 바로미터로 하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셀도 안 되고 완성차, 뭐 전기차 안 되고 이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트럭 얘기도 했지만 기술적으로 안 됐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 보완하면서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가격도 낮추고 기술도 보완하면서 실생활에 좀 편리하게, 오히려 이제 지금 내연기관보다 편리해야 사니까, 아니면 가격이 더 싸야지만 전기차를 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돌파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기술이고 가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통형, 뭐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분명히 이런 쪽으로 전환이 필요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기 마련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실적이 굉장히 좋고 뭐 셀업체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사실 이런 쪽보다는 셀업체에 대한 투자,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약간 뭐 이런 양극재에 대한 투자, 뭐 전고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전방 합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술 변혁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상한가 간 기업도 하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와 에너지주 내에서 황재수 지점장의 탑픽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텍을 가져오셨는데요. 수소 대장주로 좀 인식이 강합니다.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실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워낙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전자기 뭐 전력을 생산하는 쪽은 다 수혜를 받을 거다. 근데 어느 게 먼저 앞서가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전기차에 말씀을 드리고 태양광 얘기했지만 이제 뭐 수소에 대한 부분 이런 다른 쪽도 말씀드리는 것이 좀 먼저 갈 게 어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 ESS에 대한 부분 굉장히 또 먼저 갈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라든지 시스템 이러한 부분을 영위하는 이제 비나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수소가
굉장히 셌죠. 그렇다고 수소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만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은 좀 보였거든요. 뭐 내일은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도 굉장히 뭐 기대감이 나중엔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이 돌아가면서 수급이 형성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전력에 관련돼 있는 쪽은 이제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태양광보다는 원전에 조금 더 빠른 기대를 거셨는데 그렇다면은 원전보다 또 수소가 더 빠르게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전은 당장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원전이 좋냐 수소가 좋냐라고 있어서는 사실 수소는 아직까지는 양산 체제를 막 갖춰서 이제 막 생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속도 조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바닥권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뜨거워지는 태양광, 식어가는 2차 전지를 주제로 황재수 지점장의 원픽, 비나텍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방 산업의 업황 추이 잘 따라가면서 종목별 차별화된 모멘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저희들이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저희가 메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의 참견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40대 여성 명진 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시고요.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2천만 원이고요. 주식 80%, 현금 20% 비중입니다. 현재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HB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르비텍, 성일하이텍, 유한양행 총 7개 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오늘 명진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그리고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명진님의 포트가 IT 관련주에 다소 편중이 되어 있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전력 설비 그리고 화장품 같은 종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두 분의 포트는, 명진님의 포트는 두 전문가에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두 전문가의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박현상 차장께서 50점, 그리고 김성훈 이사께서 70점으로 다소 좀 온도차가 있는데요. 차장님은 딱 중립이시네요.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포트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말씀 드릴까요? 좀 많이 봐왔던 포트예요. 근데 많이 봐왔던 포트가 어떠냐면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드릴 때 이렇게 상황에서 뭐 이런 트렌드가 괜찮은 걸 해봐세요. 예를 들어 요즘은 전력기기 혹은 뭐 ESS 이런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많이 올랐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이 많이 가죠.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트를 볼 때 주식을 주는 거 혹은 점수를 많이 주는 거의 기준은 트렌디한 거를 조금 더 우리가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이게 지금 보면 오르비텍이라 성일하이텍 이런 원전이라든지
뭐 폐배터리 이쪽은 좀 적어도 1, 2년 된 이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있는 것들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뭐 트렌디한 거를 좀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매매 자체가 제 단가를 좀 보니까 좀 늦게 사요. 확인하고 못 믿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는 좀 뒤늦게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50점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예. 네, 트렌디한 종목이 좀 부재하고 매수 타이밍도 늦은 점 조금 아쉽다는 평가 남겨주셨고 이사님은 그래도 70점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평가하시는 부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테마주들에 대해서 무지성 추격 매수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테마주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종목 몰빵도 아니고 적당한 비중 관리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과 현금의 비중 역시도 적당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앞서서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주도 섹터들, 물론 오늘은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변압기와 화장품 섹터 그리고 전선, 음식료 같은 섹터들이 그동안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주도주들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아쉽기 때문에 점수를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관리는 잘 하셨지만 테마주가 또 없고 주독 섹터도 없다. 이런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박건 앵커가 방송 전에 미리 사연자 신청자이신 명진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가장 답답해 하셨을까요? 네, 명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는 하면 할수록 어렵네요 라면서 저에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2년 전에 이제 경제 유튜브를 보다가 야 월급만으로는 참 계속해서 이 노후를 보장하기 좀 어렵겠구나. 그리고 큰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천만 원까지 불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바이오로 손실을 보고 다시 또 제자리가 됐다고 하셨어요. 자,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은요. 올해 들어서 모두 새로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종목은 현재 경제TV, 경제 유튜브, 리포트, 지인 추천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손절은 15에서 20% 정도가 되면 한 번에 하고 이익 같은 경우는 별다른 기준 없이 매일매일 보면서 불안하다고 느끼면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명진님은 손절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날 때 어디서 팔아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박현상 차장께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익이 날 때 가장 잘 팔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명진님의 이 투자 스타일을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하면 더 풍요로워질까요? 조금 없어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제 사무실에서 에이즈라는 종목을 샀거든요. 샀는데 와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제일 꼭지더라고요. 종목이.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만 오르면은 팔려난 이런 시장의 특징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수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 실현하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10% 날 수 있나요? 안 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 지금 포트에 따르면 성일하이텍 기준 작년 한 2년 전에 폐배터리 막 왔다 갔다 그럴 때 한 20%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종목별로 이익이 계산되는 종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돼 있는 종목들에 따라서 내가 좀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들어갔다가 불안하면 팔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인이 추천 등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경로 그래요. 뭐 경제 유튜브 리포트까지 좋습니다. 근데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지인입니다. 원래 항상 지인을 통해서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따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주식을 살 때 그냥 샀어요라는 말이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소위 계좌가 안 좋게 돼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냥 샀어요예요. 그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들어가는데 그냥 삽니까? 그렇죠. 어디 딴 거 쿠팡에서 뭐 살 때 다 비교해보고 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주식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좀 미리 매수 시기라든지 혹은 조금 그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같이 잘 고민을 해보자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명진님이 가장 답답해하신 익절 기준에 대해서 차장님이 팁을 주셨는데요. 익절 기준과 함께 명진님이 포트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하나마이크론의 유증 여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각 15%의 비중으로 보유 중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장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고요. 또 유리기판 랠리가 끝난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원전과 유한 양행에 대한 궁금증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명지님의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얼마 전 유증 발표 후 급락해서 가슴을 쓸어내리셨다고 하십니다. 유증 여파가 어디까지 지속이 되는 건지, 그리고 유증이나 무증 공시 후 어떤 건 상승하고 어떤 건 하락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께 들어볼까요? 네. 좀 아쉽습니다. 1,125억 원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의 유증을 발표를 했고요. 또 요새 좀 많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좀 달래주기 위해서 주당 또 0.15조주의 무증을 또 동시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트렌드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주 배정을 통해서 1,100억 원 규모의 유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최근에 이제 HBM과 여러 가지 어떤 돌아가는 반도체의 어떤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즉 대주주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안 그래도 2년 전에도 1,452억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2년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또 한 번의 좀 대규모 유상 증자를 또 주주 배정을 통해서 했다라는 점. 또 하나 최대 주주 최창호 회장이 이분께서는 또 유증 참여율이 10%에 불과하다라는 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황과 이 회사가 한 어떤 올해 실적이 얼마가 되고 내년 실적이 얼마가 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서 가져가신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올라오게 되면은 좀 교체 매매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반등 시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친구가 이제 더 떨어질 곳은 없고 올라가리만 남은 종목들이라고 해서 연말까지 같이 들고 가자라고 해서 샀다고 하십니다. 장기 투자 종목으로 적합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종목 지금 모두 그 약간의 이익을 보고 계십니다. 차장님이 보시기에 친구 따라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잘 담은 건지 연말까지 홀딩 유효할까요? 일단 지금 추세는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이제 술을 한 잔 먹을지 아니면 축하주를 할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 시작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2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주식을 좀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종목별로 모멘텀이 다르다 그럼 다 똑같이 떠드니까는 그냥 종목별 삼성전기는 삼성이잖아요.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이잖아요. 그럼 각 회사별로 모멘텀이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잠깐 말씀드리자면 6월에 WWDC 즉 개발자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아이폰 차기 시리즈가 나올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품사들, 그 밸류체인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8월에 나오면 한 6, 7월 달 정도에 그 부품 가동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실적이 피크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2분기 중에 목표가 상향 나오면 그때까지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애플의 얘기 좀 달라봐야겠죠. 어떻게 해요? 6월 달에 WWDC 한다면 뭐예요? AI 쪽 어떻게 되는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애플이 잘 적응을 하는지 좀 모르잖아요. 지금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가자라는 거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 휴대폰 업황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얹혀진 게 유리기판이에요. 그러면 유리기판이랑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삼성전기 휴대폰 그 판매량 추이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이연될 수 있는지 이거 뭡니까?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최근에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사놓고서 연말까지 두면 된다? 2년 두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내 돈을 정말로 어렵게 주고 진짜 큰 금액을 두는 이 주식은요. 제가 딸이 있거든요. 제 딸같이 계속 봐줘야 돼요. 잘 크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실적을 확인하고 모멘텀 확인하는 거.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나 그냥 나 오르는 것만 좋아하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심하고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수익을 연말까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거지, 낼 수가 있는 거지. 확인 안 하고 한다? 물동을 기다리는 거죠.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좀 의심하고 이런 습관 주식하는 데 있어서 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얘기해 주셨는데 유리기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명진님이 HB 테크놀로지를 유리기판의 이 이슈를 보고 샀는데 그 이후에 테마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모멘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김성훈 이사. 유리기판 관련주 신규 모멘텀이 앞으로 좀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좀 소강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유리기판 자체가 당장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필옵틱스인데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8,000원대에서 3만 원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려 3배가 올라갔죠. 필옵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역시 따라가면서 2배 정도 가까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추격을 하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마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분위기입니다. 뉴스 플로우와 분위기인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뉴스 플로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잠잠한 상황이죠. 하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조만간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좀 고점 부분에서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은 내가 들어간 타이밍과 어떤 매수 구간 자체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 구간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본다라면은 반등 시마다 일단은 줄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님께서 체코 원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이 오르비텍을 샀는데 과감하게 체코 원전 발표 나기 전에 좀 더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전주 보니까 오늘 흐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수급도 좋은데 박현상 차장이 볼 때는 이 오르비텍 시총은 좀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질문이 이거죠. 네. 좀 안전한 종목으로 갈아탈 수 될까? 네네네네. 근데 원전주 안에서 뭐가 좀 더 안전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일단 이익 같은 경우는 원전주 안에서는 아마도 한 2, 3년 후에 꽂힐 겁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밸류에이션보다 모멘텀이 좀 더 가까워 있는 현실이고, 물론 압니다. SMR도 좋고, 그리고 AI의 낙수 효과, 데이터 센터 낙수 효과로 원전도 한 번씩은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거를 지금 내가 그 안에서 안 간다고 다른 걸 갈아탔을 때 어떤 식의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수급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최근에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오거든요. 수급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500주 들어왔어요. 500주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돼요. 그죠? 3,000원짜리 500주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200만 원 언더가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항상 내가 좀 손실 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기간이 조금씩 들어오면은 뭔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짜리 주식에서 200만 원씩 매일 조금 사고 있고 사는 주체가 어딥니까? 금융투자라고 써있죠. 금융투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시다시피 조금 빠른 매매를 합니다. 아마 추정컨대 원전주가 갈 때 이런 그 오르비텍한 작은 주식 가끔씩 상한가 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크게 변동도 커지는. 그래서 그 모멘텀을 앞에 두고 조금 들어가는 일종의 이걸 태핑이라 얘기를 합니다. 탭댄스 하듯이 좀 톡톡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의 기관들의 약간 전문가들이 하는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전 섹터가 갈 때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는데 갈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그런데 다른 에너빌리티보다 혹은 다른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덜 간다 싶으면 얘는 그 꼴등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니구나 하고 그때 갈아타는 거 확인하고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총이 크냐 적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지켜보고 판단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재님이 유한양행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최근에 담은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이번 5월 학회에서 진짜 기대할 만한 소식이 나올 거고 FDA 승인 이슈도 있다고 하던데 전고점인 83,000원 돌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유한양행이 그 5월 아스코 기대 종목이죠. 본학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주 초록 발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 마이너스 9%까지 하락하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4%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올라가던 차에 나온 긴 음봉이라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8만 원 고지 다시 밟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방송국 오는 중에 뜬금없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기술 반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렉라자가 기술 반환이 된다. 이미 3상을 끝내고 나서 FDA 승인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프라인을 반환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이 마일스톤을 좀 적게 받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이런 루머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회사 측에 확인을 해 보니까 뭐 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루머는 전혀 없다라고 확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또 하나 결국 오늘 하락은 도대체 왜 나왔냐?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오후장 돼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올라간 뭐 전력기기, 전선, 조선 그리고 화장품 이들 소위 말해서 기존의 주도 섹터들 내에서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내일 아스코 초록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리 세론 먼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너도 나도 하나씩 더해지면서 그런 오늘의 급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종목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스코 초록 공개 이후에 다시금 주가는 제 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재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현산 차장의 참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내가 고민한 투자가 제일 뿌듯하다라는 한 줄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판단을 했을 때 그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팔라 그래서 그거 팔 수가 있나요? 물려 있으면 또 그러게 아닌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포트를 보고 오늘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는 이런 그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매매 스킬이 이제 정립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은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이 고민이 조금 더 좋은 포트를 만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또 한 줄 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자. 방송 중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점인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반등 시에 좀 비중 축소를 통해서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레거시 드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 정도로 한번 갈아타실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HB 테크놀로지 역시도 유리 기판인데 반등 시마다 좀 줄이셔서 이제는 신재생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온 태용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오늘 좋은 시세 흐름이 나왔었죠. 현대차, 그중에서 현대차 우선주가 상당히 좀 주가상으로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로 갈아타실 것으로 권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만약에 내가 배터리를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이제 PBR도 그렇고 좀 여전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포스코홀딩스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들어봤습니다. 명진님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잘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진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께 또 경제 경영 관련된 책도 선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가대 투자리그, 시가대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가대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이 시가대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조금 쉬어가나 싶었던 전선주가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가 현재 1만 주 가까운 거래량으로 상한가에 진입해 있고요.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은 단주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대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짚어보시죠. 거래량 위주로 좀 짚어보면은 광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9%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려 7만 주 정도 거래량 강하게 실려 있습니다. 또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보의 거래량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시각 현재 80만 주 넘게 끌어오면서 현재 치고 올라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대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단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페인트주, 조광페인트가 5%대 약세를 보이고요. 정규장에서 태양광 테마로 주목받은 KC 그린홀딩스가 시간 외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죠. 현재 2%대 약세 흐름에 2,125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창이 4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2,000원 초반선, 웅진도 6만 주 거래량 실리면서 1.6%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Y바이오로직스가 이 시각 현재 3%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0%대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강하게 밀리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레이드 엔터 같은 경우에는 1.9%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규장에서 10%가량 밀리더니 이 시각 현재에도 또 밀리는 모습 좀 보여주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에는 Y바이오로직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박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간세포 암 치료제의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부각되면서 20%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외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10,000원 초반대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4만 주를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4위 열어보겠습니다. 4위에는 한미 반도체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꿈틀꿈틀했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공존하면서 상승폭이 꽤 크지는 않았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시간에서 거래량 약간 실리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3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오늘 모처럼 장중에 수소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시간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뭐 이제 현대차가 정말 급등을 했죠. 사실 그에 따라서 이제 수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났던 것 같고요. 수소차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 봐도 최근 들어서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세가 좀 좋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국내 뭐 조금씩 오늘만 급등을 하긴 했지만 거의 며칠 전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사실 보였었거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연료전지 사업 부분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수소에 대한 밸류 체인이긴 하지만 연료전지에 대한 원천 기술도 사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전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모자르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쪽으로도 이제 좀 확대돼서 산업에 대한 환경은 좋아졌다. 그러니까 수소도 결국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빨리 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급등에 따른 좀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상승적으로 들어서지 않았나 봅니다. 네, 단순히 두산 퓨얼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좀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위도 확인하겠습니다. 2위에는 광무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등에 업고 정규장에서 11%대 급등을 보였는데요. 오늘 4,000원에 진입한 것으로 모자라서 시간에선 6% 넘는 강세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박의 1위는 비츠로테크입니다.
전력 관련주로 포함되면서 현재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했지만 시간의 강한 거래량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설정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의 특징주를 보면은 좀 전력에 대한 부분, 그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전력 생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자회사 중에서는 이제 전력 제어 장치라든지 그리고 뭐 제네렉 홀딩스, 그러니까 이제 MS랑 뭐 관련이 있었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다고 하는 이제 미국 비상 발전 1위 업체인 이제 제네럴 홀딩스에 대한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으로 이제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밸류 체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문의하는 것 중에 이 전력회사, 전선회사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변압기회사 여기서 더 사도 돼라고 하는데, 사실 수급, 이게 소위 말하는 수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수주 잔고입니다. 근데 지금 수주 잔고가 꺾였냐라고 했을 때 꺾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력 밸류 체인 업체들은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죠. 급등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빠진다라면은 뭐 저가 매수세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우상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수주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갖고 가도 된다라고 보는데, 수주가 당분간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1, 2년에 꺾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장에서 전력 관련주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황재수 지점장과 함께했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101 먼저 박현상 차장의 내일장 101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박현상 차장은 내일장 101 지역 난방공사인데요. 자, 지난 4월부터 아주 예쁘게 저점을 찍고 최근에 이제 상향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기록한 신고가를 향해서 이제 다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어떤 모멘텀 추가 상승을 이끌어갈지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저희 그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약간 배당 관련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좀 느리고 좀 답답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역난방공사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올해 좀 배당이 시작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역난방공사는 2년 동안 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2,086억 정도 나왔는데, 이 2,086억 중에서 한 550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작년 4분기에 변경된 회계 기준 때문에 이연된 미수금입니다. 네. 즉,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오늘로 다 반영했나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2022년도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미수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기관의 특성상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작년에 7월 달에 있었던 정부 회의를 좀 열어보니까는 배당 성향을 높여라. 최대 40%까지 높이라는 이런 회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작년까지 이익이 안 나는 시기였다가 이익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공공기관 특성상 어떻게 보면 그 계획에 따라 하는 분 어쩔 수 없다면 배당이 시작되는 시기. 기본적으로 주가가 안 가다가 갈 때는요, 저희가 좀 약간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 의심을 하냐면 한 개 분기만 흑자가 나올 때 의심 많이 해요. 네. 그런데 2개 분기 연속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많이 들어가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는 시작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2개 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고, 물론 약간 LNG, 우리가 S&P라고 얘기를 하죠. S&P가 평균 단가를, 그 도매 단가를 얘기하는데 S&P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의 기조 자체가 올해 밸류업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좀 장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반도체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면은 밸류업 중에서 지금 공부를 해보는 효과가 어떨까 싶은 거고, 일단 지금 전체 다 들어가라는 말씀보다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45,000원대까지 조금씩 좀 분할로 좀 매수를 하다가, 만약에 목표가 같은 경우 6만 원 쪽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막상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에게 지금 공비업 관련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올라온 폭이 굉장히 큽니다. 또 막상.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정도부터 좀 차근차근 이제 LNG 판매 단가라든지 네네. S&P라든지 기타 배당 규정까지 같이
살펴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지역난방공사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박현산 차장의 지역 난방공사 살펴봤고요.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내일장 101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단연 돋보였던 주인공인데요.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신고가 도장 찍기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네, 오늘 참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보시면 기존의 주도 섹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전력기기, 전선, 화장품, 조선 좀 이런 섹터들이 주가 흐름들이 약간 좀 부진한 상황에서 현대차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도주 교체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퍼밸류에이션 4.6배이죠.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제일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주도주의 역할에서 올라오다가 최근에 주가가 한 2달 정도 쉬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까지 현대차가 올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보통 이제 5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 6월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밸류업 관련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섹터다, 종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도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보복 관세에 나섰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부과를 한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껴 있는 현대차가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 갑작스럽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50일 신고가를 이제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래 싼 종목이 보통 이런저런 호재가 겹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현대차에서 나타났고요. 일단 뭐 작은 종목도 아니고요. 주도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고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목표가는 36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101 박현상 차장은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현대차 만나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가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사계와 선전이 0.02, 0.1%대 상승을 마저갔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0.01%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서 미국과 유럽이 관세 카드를 꺼낸 가운데 중국도 일부 수입차의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인 건데요. 특히나 수입차를 콕 짚어서 임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의 깍그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한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죠. 오늘 미국장 마감 후에는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에 공개되는데요. 뉴욕 증시는 물론 국내 반도체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만큼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